자,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월 16일 오늘 FOMC의 발표가 시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FOMC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장을 출렁이게 했고 연준 의장의 다독거림이 없었으면 큰 폭락장과 본격적인 하락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FOMC의 발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힘차게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FOMC의 결과를 두고, 자, 미국 현지 증권가에서는요, 연준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이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드디어 올게 왔구나, 올게 오고 있구나,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자, 16일 오늘이죠. FOMC 6월 정기 회의에서 현행의 제로금리를 유지했으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긴 겁니다. 2023년 이후였는데, 특히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의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테이퍼링 논의는 시작도 안 했다, 아직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언론에 이 정도로 밝혔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준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는요, 연준이 테이퍼링의 공식적인 논의가 공식화됐다, 또는 경기 낙관론의 속에서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온 연준이 드디어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 그런 견해가 여러분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거거든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위원들 예상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수 있다는 경고음과 함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발언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할 때 테이퍼링의 논의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서 2020년 평균 20%를 밑도는 미국의 물가가 6월에 추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연준의 어떤 평균 물가 목표죠, AIT라고 하는데, 이거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물가, 인플레이션 뭐 도통 올랐어야죠. 근데 문제는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에 연준은 2022년과 2023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2.1에서 2.2%로 목표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2.1에서 2.2, 0.1의 차이가 뭐가 크겠느냐. 크죠? 자, 전망을 했고요. 물가는 이미 통화 정책 정상화에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테이퍼링 등 정책 정상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9월 중에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10월에서 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와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도가 이 정도의 추측은, 이건 이제 이 얘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지금 빨리 좀 더 신속하게 바라보는 건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의 결정을 조건부로 공식화할 시기를 대략 9월 회의 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작년 9월은 본격적인 기술주의 조정의 시그널을 주더니 올해도 9월은 참, 9월이 제 생일인데 참. 자, 인플레이션의 조건은 이번 전망으로 충분해 보이며 고용의 조건이 9월에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때고요. 또한 백투스쿨이라 그러죠. 신학기가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에 지표 개선을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연준 의장이 끝나고 기자회견에 들어서서 이야기한 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확실히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과 2년, 1, 2년 안에 매우 강력한 고용 시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문제를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은 보지 못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인플레이션을 아래로 누르는 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노령화와 낮은 생산성 세계화 등. 노동시장과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갈수록 일자리 창출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시장의 진전은 아직 불균형하다. 임금 상승을 보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 임금 상승은 대부분 저임금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참 말을 재밌게 하네요.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진전을 만들고 있다. 진전이 계속된다면 향후 미팅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논의할 게 적절할 거다. 자산 매입을 바꾸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알려줄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산 매입, 즉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호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신호를 주겠다고 하니까 신호를 줄 때마다 저희 미주널에서도 알기 쉽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은 위원회 논의의 중심이 전혀 아니었다. 단기적 논의는 자산 매입의 경로에 대한 것이다. 지금 논의하는 건 매우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은 먼 미래의 일이다. 우리는 최대 고용과 거리가 멀다. 금리를 인상한 후에는 통화 정책은 매우 포용할 수 있다. 먼 일이 아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장의 반응은. 여러분, 자, 오늘 이 FOMC 발표가 주는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집요하게 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각 기관들이 연준 의장을 물어 뜯었지 않습니까? 언제냐 할 거지 안 한다도 할 거지 안 할 거지 안 한다도 할 거지. 근데 오늘 드디어 얘기 시작했어. 예상보다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어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거업 봐라.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접근법으로 가셔야 될까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대부분 저희가 그 시장 분석 영상 때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직 탈출하지 못한 성장주들에 물려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탈출하지 못한. 더불어서 얼마 전부터 이제 리밸런싱 해가지고 가치주 종목들을 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다가 한 10%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전고점에서 다 멈춰서 있는 모양새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거기다가 하락장은 온다 그러지, 날짜는 가고 있지, 벌써 6월 중순이 넘어섰지, 불안한 것들이 얽혀져 있는데 제 고민도 뭐냐면 하락장은 오거든요. 조정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진 풍선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성장주의 손바뀜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일어날 듯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못 일어나는 거겠죠. 테슬라의 움직임도 그렇고 팔라니의 움직임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팡주식들도 그렇고 지금 딱 턱걸이에서 이도 가도 못하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해법입니다. 좀 더 열심히 매의 눈으로 시장에 이제는 각 발표되는 지표들, 뉴스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론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보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덮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분봉 차트로 장중에 종목들이 어떻게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급락했다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의장이 얼레고 달래고 너무 놀래지 마, 꼭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한 뒤로 겨우 지금 올라선 모양새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의 시장 전체가 마치 민주식에 무슨 단타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출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업앤다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다 팔고 그냥 총알로 비축해 뒀다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넋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조금씩 좀 더 긴장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것. 제가 오늘 FOMC 발표를 보면서 느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매매 팁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미즈놀 팀장이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입고된 자골 신경통 디스크 환자들, 수험생, 연구원들,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필수품인 테라피 방석을 소개합니다. 이 방석 때문에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방석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쭉 펴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둔 수험생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더불어서 미연에 허리 건강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석 가운데 가장 비싼 방석일 거지만 한번 사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요. 미즈놀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